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혜와 생명. 채널을 지원하려면 좋아요, 공유,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민은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직장을 잡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정숙 씨는 시골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 성민을 키우며 온 사랑과 정성을 다했던 정숙 씨는 아들이 서울로 떠난 뒤에도 늘 그의 안부를 걱정했습니다. 비록 아들이 보고 싶어도 먼 거리 때문에 자주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성민은 서울에서 만난 한지혜와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숙 씨는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보따리를 챙겨 아무런 연락 없이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을 볼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길을 떠난 그녀는 서울에 도착하자 곧바로 성민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며느리 지혜가 문을 열었습니다. 정숙 씨는 반가운 마음으로 지혜야, 오랜만이다.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하지만 너희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왔어. 라고 말했습니다. 지혜는 놀란 표정으로 정숙 씨를 바라보다가 잠시 망설인 후 어머니, 죄송하지만 지금은 손님을 맞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근처에 괜찮은 여관이 있으니 그곳에서 묵으시면 어떨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숙 씨는 예상치 못한 대답에 당황했지만 며느리가 불편해하는 것을 느끼고 억지 미소를 지으며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자. 대신 성민에게 내가 왔다는 것만 전해줘. 라고 말했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문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정숙 씨는 근처 여관을 찾아 방을 잡고 홀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여관 방에서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내가 아들을 보러 온 것이 잘못된 일이었을까? 하고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보겠다는 일념으로 다음 날 다시 성민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성민이 집에 있었고 어머니를 본 성민은 깜짝 놀라며 반가운 마음으로 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성민은 어머니가 먼 길을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미안한 마음에 지혜를 나무랐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멀리서 오셨는데 밖에서 자라고 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라며 화를 냈습니다. 성민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집으로 모셨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의 손을 잡았고 성민은 어머니의 짐을 들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지혜는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성민은 어머니를 안방으로 모시고 나서 지혜와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어머니를 밖에서 자게 할 수 있어? 가족인데 그렇게 냉정하면 어떡해? 성민이 화난 목소리로 말하자 지혜는 억울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어머니께서 갑작스레 오셔서 당황했어. 집도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준비도 안 된 상태였잖아.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거야. 성민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먼 길을 오셨다는 걸 생각하면 어떻게든 모셨어야 했잖아. 가족이니까. 그 순간 정숙 씨는 방에서 나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 부부의 갈등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성민아, 지혜도 이해해줘야지. 내가 갑작스레 와서 당황했을 거야. 나 때문에 너희가 싸우는 건 보고 싶지 않아. 그녀의 말을 들은 성민은 잠시 침묵하더니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할게요.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더 잘 모셨어야 했는데 제가 부족했어요. 하지만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방문한 이후로 성민과 지혜 사이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는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부담감을 성민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오실 때마다 너무 부담스러워요.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항상 부족한 것 같아요. 성민은 그런 지혜를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과 아내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갈등을 겪었습니다. 지혜야, 나도 네가 힘든 거 알아. 하지만 어머니는 우리 가족이고 중요한 분이잖아. 조금만 더 이해해주면 안 될까? 이후 정숙 씨는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다시 여관에서 하룻밤을 보냈고 다음 날 아침 성민의 집으로 가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복잡한 거리에서 방향을 잃고 말았습니다. 낯선 거리와 사람들 속에서 정숙 씨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아들의 집을 찾으려고 여러 번 길을 물었지만 오히려 점점 더 먼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몇 시간을 헤맨 끝에 그녀는 지쳐 길 한쪽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휴대전화도 없어 성민이나 지혜에게 연락할 방법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한 청년이 그녀를 발견하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어디 가시려는 건가요? 정숙 씨는 눈물을 닦으며 답했습니다. 아들 집을 찾으러 왔는데 길을 잃었어요. 서울이 이렇게 큰 줄 몰랐네요. 청년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성민에게 전화를 걸어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성민은 급히 차를 몰고 어머니를 찾으러 나섰습니다. 성민이 도착했을 때 정숙 씨는 이미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그녀를 본 성민은 죄책감에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이렇게 힘들게 하다니. 정숙 씨는 아들을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얼굴에는 그날의 피로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성민은 어머니를 차에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지혜는 성민의 환한 얼굴을 보고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머니 괜찮으세요? 성민은 어머니를 부축하며 집으로 들어가 말했습니다. 지혜야, 어머니께서 길을 잃고 도심에서 몇 시간을 헤매셨어. 이렇게 힘들게 해드리면 안 되잖아. 우리도 조금 더 신경 써야 했잖아. 지혜는 당황한 얼굴로 답했습니다. 나도 몰랐어. 어머니가 길을 잃으실 줄은. 하지만 성민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써드릴 수 없었니? 가족인데 이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지혜도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하지만 이렇게 갑작스레 오시면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우리도 우리의 생활이 있다고. 성민과 지혜의 갈등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는 정숙 씨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들 부부의 갈등은 점점 깊어졌고 어머니가 길을 잃고 헤맸던 일은 그들에게 큰 충격으로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정숙 씨는 침대에 누워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좀처럼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성민은 어머니 방 앞에서 몇 번이고 문을 두드릴까 망설였지만 결국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 씨는 조용히 성민과 지혜를 불러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제 시골로 돌아가려 한다. 너희가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 성민은 어머니의 말에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조금만 더 계세요. 그러나 정숙 씨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성민아. 나는 여기서 더 이상 너희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 시골에서 지내는 게 나에게 더 편할 것 같구나. 성민과 지혜는 어머니의 결정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정숙 씨는 작은 짐을 꾸려 성민과 지혜의 배웅을 받으며 서울을 떠났습니다. 버스가 출발할 때 성민은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골에 도착한 정숙 씨는 익숙한 집에 들어서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아들을 보러 서울에 가지 않았습니다. 길을 잃고 헤맸던 충격과 그로 인해 아들 부부 사이의 갈등을 본 기억이 그녀에게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민은 어머니가 시골로 돌아간 이후로 자주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습니다. 제가 곧 찾아뵐게요. 정숙 씨는 항상 밝게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 성민아. 나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말고 너희 생활에 충실해라. 성민은 주말마다 어머니를 찾아가고 싶었지만 일과 지혜와의 갈등 때문에 자주 가지 못했습니다. 지혜도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성민은 그런 지혜를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과 아내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갈등을 계속 겪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성민이 시골로 내려가 어머니를 찾아뵈었을 때 정숙 씨는 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들이 자주 찾아오지 못하는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성민아, 네가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 하지만 너희가 행복하게 지내는 게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야. 너무 자주 오지 않아도 괜찮단다. 성민은 어머니의 말에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더 자주 찾아뵈어야 하는데 제가 부족했어요. 정숙 씨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성민아. 나는 네가 행복하게 지내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성민은 어머니와의 대화를 통해 조금은 마음의 짐을 덜었지만 여전히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지혜와의 갈등 또한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성민과 지혜는 다시 한번 심각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혜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도 어머니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계속 싸우면 우리 관계도 무너질 거야. 성민은 깊은 고민에 빠져 대답했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어머니께서 외로워하시는 걸 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혜는 성민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활이 중요해. 어머니를 배려하면서도 우리 관계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하지만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상황과 지혜와의 갈등은 여전히 성민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정숙 씨는 시골에서 홀로 외로움을 견디며 아들의 행복을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가끔 마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외로움을 달래려 했지만 아들에 대한 그리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성민과 지혜는 어머니와의 갈등을 풀지 못한 채 서로에 대한 감정의 골만 깊어졌습니다. 정숙 씨는 시골에서 홀로 외로움을 견디며 아들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녀는 보고 싶은 아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어머니가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들아,
결혼할 때 부모를 모시는 여자를 택하지 말아라. 너는 엄마와 살고 싶겠지만 엄마는 이제 너로부터 벗어나 엄마가 아닌 한 인간으로 살고 싶단다. 엄마에게 효도하는 며느리를 바라지 말아라. 내게 가장 큰 효도는 네가 행복하고 잘 사는 것이란다. 내 아내가 엄마에 대해 서운한 말을 하더라도 너는 속상해도 그걸 엄마에게 옮기지 말아라. 엄마도 사람인데 그런 말을 듣고 기분이 좋겠느냐. 모르는 게 약이라는 걸 기억하고 절대 엄마에게 전하지 마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엄마는 너를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내 아내는 그렇지 않다는 걸 이해해야 한다. 너도 장모님을 위해 내게 하듯이 하지는 못하지 않느냐. 아들아, 혹시 엄마가 가난하고 약해지거든 조금은 도와주어라. 널 위해 평생을 희생한 엄마이지 않느냐. 그것은 아들의 도리가 아니라 사람의 도리란다. 독거노인을 돕는 이들도 있는데 엄마가 힘들어지면 자식인 네가 돕지 않는다면 엄마는 얼마나 서럽겠느냐. 엄마는 널 위해 희생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엄마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는 자책은 들지 않겠느냐. 아들아, 명절이나 엄마 아빠 생일은 좀 챙겨줄 수 없겠니? 엄마는 내 생일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그날이 오면 널 낳던 그날의 기억이 항상 떠오른단다. 내 아내에게 떠밀지 말고 네가 직접 챙겨주면 안 되겠니?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잊히고 싶지 않다는 어미의 작은 욕심이란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맺히는 내 아들아. 네가 고른 아내라면 분명 내 고마움을 알고 엄마에게도 잘해줄 거라 믿는다. 엄마는 내 안목을 믿는다. 딸랑이를 흔들면 까르르 웃던 내 아들아. 엄마의 마음 깊이 새겨진 내 아들아. 언젠가 내 여동생도 시집가겠지? 그러면 내 아내와 같은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항상 내 여동생과 내 아내를 비교해 보아라. 내 여동생이 힘들다면 내 아내도 힘들다는 것을 기억하거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행복이 너의 행복이 아니고 내 행복은 내 행복이란다. 혹여 엄마로 인해 내 가정에 해가 되거든 내 가정을 먼저 지키거라. 나를 잊어다오. 널 위해 목숨도 아깝지 않은 어미지만 너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도 아깝지 않단다. 물론 서운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 모든 게 죽음보다 힘들겠니? 아들아, 네가 가정을 이룬 후에는 애미애비를 필요할 때만 이용하지 말아다오. 평생을 너의 행복만을 위해 바쳐온 부모다. 이제는 어미 애비도 조금은 편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지 않겠니? 너희가 힘들어도 너희들 스스로 헤쳐나가다오. 늙은 어미와 애비는 이제 좀 쉬며 남은 삶을 마무리하고 싶단다. 우리도 부족하게 살면서 힘든 인생을 살아왔단다. 그러니 늙은 어미와 애비가 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건 세월의 흐름 속에서 미처 따라가지 못한 결과라는 걸 조금은 이해해다오. 우리도 지금껏 너희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왔듯이 너희도 우리를 조금은 이해하려고 애써주면 안 되겠니? 잔소리며 가치관, 너희가 이해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라. 우리도 그런 걸 잘 모르니 모르는 게 약일 때도 있단다. 아들아,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건 너희의 행복이다. 하지만 너희도 늙어가는 우리 어미 애비의 작은 행복마저 침해하지는 말아다오. 손자를 길러달라고 하지 말고 그런 부탁도 은근히 하지 말아라. 손자는 너희보다 더 귀하고 예쁜 존재이지만 이제 늙어가는 나에겐 내 삶도 소중하단다. 날 나쁜 시어미로 몰아가지도 말아라.
내가 너를 온전히 길러냈듯이 너도 너의 자식을 온전히 길러 사랑과 책임을 배우기를 바란다. 아들아, 사랑한다.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 그러나 목숨을 바치지 않을 만큼 내 인생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다오. 세상 모든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없듯이 나 역시 내 몸에서 난 너를 어찌 가엾게 여기지 않겠느냐? 설령 여인들이 제 자식을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절대 잊을 수 없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재미있고 의미 있었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